자, 오늘 요 전자기파 부분까지 할게요. 이건 얼마 안 걸려서 그냥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자기파와 관련된 문제들은 여러분이 조금만 외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능 특강에 보면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냥 정리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나눠준 마인드맵 그런 걸로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다. 118번 문제 보겠습니다. 2020년 3월 고3 학력평가 17번 문제고요. 다음은 학생이 전자기파 기억니은에 대해 조사한 내용입니다. 형광등 내부의 수은에서 방출된 기억이 형광등 내부에 발라놓은 형광물질에 흡수되면 형광물질에서 니은이 방출된다. 요거는 사실 그 형광등에 대한 상식이 있었으면 기억이 자외선이고 니은이 가시광선이라는 거를 알 수 있는데요. 근데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밑에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요 밑에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걸 알 수 있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기억은 살균 기능이 있어서 식기소독기에 이용된다. 뭡니까? 예, 자외선입니다. 니은은 광학현미경에 이용된다. 눈에 보이는 거니까 예, 가시광선이 되겠죠. 그래서 형광등은 실제로 그 자외선을 흡수해서 그 형광물질의 에너지 준위가 2단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가 하나 더 건너뛰어서 올라간 다음에 내려올 때는 한 단계 한 단계씩 내려오면서 자외선보다는 에너지가 작은 예, 가시광선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예. 자, 11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9번 2020년 4월 고3 학력평가 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전자기파 ABC를 이용하는 장치인데요. ABC는 마이크로파, 자외선, 적외선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겁니다. 요 물체 온도 재는 거, 체온 재고, 온도 재고하는 거는 예, 적외선이 되겠습니다. 적외선. 전자레인지가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죠. 그래서 이게 마이크로파가 되겠고요. 그다음 식기소독 자외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적외선, 마이크로파, 자외선 4번이 예, 답이 되겠네요. 할 수 있겠죠? 120번 문제 볼게요. 120번 2020년 6월 고3 모의평가 4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파장에 따른 전자기파의 분류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의 전자기파 ABC를 이용한 예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자, 제가 이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이게 뭐 특별히 그렇게 뭐 방법이 있는 건 아닌데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가시광선을 중심에 두고요.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 빨간색보다 파장이 긴 녀석이 적외선, 보라색보다 파장 짧은 게 보라색 바깥쪽 선 자외선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파장 제일 긴 게 통신에 이용돼요. 회절이 잘 되니까. 그래서 파장 제일 긴 게 뭐예요? 라디오에 이용됩니다. 라디오파. 라디오 통신에 이용되는 라디오파가 있고요. 그다음에 파장 제일 짧은 게요. 방사선이에요. 에너지가 제일 큰 거. 그래서 감마선이고 감마선 친구가 X선. X선도 방사선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머지 하나 남은 게 항상 보면은 마이크로파가 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래서 마이크로파가 라디오파 다음으로 파장이 길어서요. 좀 더 고급 통신에 이용됩니다. 그래서 위성 통신, 그다음 휴대전화 통신 이런 데 이용되는 게 이제 마이크로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레이더 통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ABC를 이용한 예, A는 감마선이에요. 감마선은 암 치료기에 이용이 되고요. 그다음 B는 뭐고? 마이크로파는 전자레인지 이용되죠. 그리고 라디오파는 라디오에 이용되니까 4번이 답이 되겠네요. 할 수 있겠습니까? 자, 121번 봅시다. 거꾸로 하면 171번. 자, 그림은 전자기파 A에서 D를 파장에 따라 분류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B는 인체 내부의 뼈 사진을 촬영하는데 이용이 되네요. B는 일단 뭐고? X선이죠. 다시 해볼게요. 자, 가시광선을 기준으로 가시광선보다 파장 긴 게 적외선, 가시광선보다 파장 짧은 거, 보라색보다 짧은 거, 보라색 바깥쪽 선. 그 파장 제일 긴 게요. 이게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 라디오파를 전파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라디오파에다가 마이크로파까지 합쳐서 전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약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 뒤에는요. 이게 지금 전파에 마이크로파를 포함시켰을 수도 있고 뒤에 적외선하고 마이크로파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걸 구분하는 걸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는 좀 모호하기 때문에. 자, A는 뭔지 확실하죠? A는 뭐가 되겠습니까? 파장 제일 짧고 진동수 제일 큰 거, 감마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는 감마선이에요. 투과력이 가장 강하고 암 치료에 이용됩니다. 그다음 C는 자외선이죠. 컵을 소독하는 데 이용이 되고요. 그다음 전장의 진공에서의 전자기파 속력은 이거 위에 볼 필요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냥 진공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틀렸어요. 그래서 기니에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12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스마트폰에서 쓰이는 파동 ABC를 나타낸 건데요. 스피커를 통해 귀에 들리는 파동 A는 어떤 파동이 되겠습니까? 제가 대답할게요. 소리 혹은 음파라고 하고요. 안테나를 통해서 수신되는 파동 B는요. 제가 정리해 줄게요. 이거 마이크로파라고 이제 보십시오. 휴대전화는 마이크로파로 이용한다는 게 수능 특강에 일단 그렇게 나와 있고요. 교과서도 거의 대부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만든 어떤 그 중학교 자료가 있는데요. 중학생들 보는 자료. 거기에는 또 그 라디오파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이 문제도 직접적으로 안 물어보거든요. 그거는. 근데 혹시나 나오면은 마이크로파로 하십시오. 왜냐면 수능 특강이 그 수능 연계 교재니까 거기에 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면을 통해 보이는 파동은 가시광선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치면은 뭐 전자기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파. 자, 그래서 A는 전자기파 아니에요. 역학적 파동, 매질을 통해서 전파되는 파동에 해당이 됩니다. 진동수는 B가요. 마이크로파일 수도 있고 라디오파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둘은 그 가시광선보다는 파장이 길죠. 파장이 길다라는 거는 진동수는 작다라는 게 됩니다. C는 람다 F입니다. 그래서 항상 얘가 상수예요. 그래서 파장으로 외우고요. 진동수는 그거가 거꾸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C는 가시광선이죠. 매질에 관계없이 속력 일정은 아닙니다. 매질이 달라지면 당연히 속력은 달라집니다. 전자기파든 뭐 그 역학적 파동이든 상관없이 모든 파동이요. 매질이 달라지면 속력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 2, 3 123번 문제 봅시다. 2020년 10월 고3 학력평가 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동일한 미술 작품을 각각 가시광선과 X선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점선 영역에서 서로 다른 모습이 관찰됩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가시광선으로 했을 때랑 X선 촬영하는 거는요. 결국에 그 X선을 비추어서 이제 뭔가 나오는 걸 보는 건데 이게 이게 X선은 투과율이 좀 높기 때문에요. 조금 더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서 반사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파장은 X선이 가시광선보다 크다 했는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자료를 통해서 이거는 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파장은 그 X선이 감마선 다음으로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광선은 항상 중앙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중앙이고 X선이 파장이 상대적으로 짧으니까 가시광선이 파장이 더 깁니다. 뭔 말이야? 맞는 말이죠. 그래서 X선이 가시광선보다 짧죠. 감마선 다음으로 짧습니다. 가시광선과 X선은 모두 전자기파죠. 전자기파고 X선은 투과력이 감마선 다음으로 높기 때문에 물체의 내부 고지를 알아보는데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뼈 사진을 찍거나 공항 검색대에서 이제 가방 내부를 살펴보는데 이용이 되죠. 그래서 니디에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020년 11월 수능 문제입니다. 1번 문제였고요. 그림은 파장에 따른 전자기파의 분류를 나타낸 겁니다.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가시광선 중앙으로 놓고요. 가시광선 중에서 빨간색보다 파장 긴 게 적외선이었죠. 그리고 보라색보다 파장 짧은 게 자외선이고
감마선 친구는 누구예요? 감마선 친구 X선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남는 게 마이크로파가 라디오파 다음으로 파장이 길다고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진동수는 C가 A보다 크다. C가 파장이 더 길죠? A보다. 그러니까 진동수는 더 작습니다. 보통 이제 파장으로 외우고요. 진동수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C는 람다 F니까. 공항에서 수화물을 검사하는 데 사용하는 X선은 A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적외선 체온계는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보는 건데 B가 적외선이니까 맞죠? 예, 그래서 니디에서 4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습니다.